자, 이제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고 추가 합격자가 이제 계속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23일까지 현재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그 의예과와 그 다음에 스카이의 그 내신 등급 분포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의치한의학 계열의 그 1단계에서는 저희가 한 70명 가까운 학생들을 합격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1단계 합격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한 반 정도인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12월 23일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직 뭐 예비 합격자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40명 이상은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휴브레인에서는 그 서울대 의대에 그 4명, 그 다음에 치대에 3명, 그 다음에 약학과에 1명에서 서울대 의학 계열에 8명은 합격을 했죠. 최초 합격자보다 저희가 늘어난 것은 바로 이제 서울대 치대가 충원에서 6명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명의 학생이 저희 휴브레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이제 의학 계열에 한 8명을 갖다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의학 계열의 내신 분포는 어땠는지를 갖다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 연대하고 고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굉장히 높죠. 오히려 서울대보다도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대 하스 전형에서 서울고 내고의 내신 4등급 중반대인 학생을 갖다 연대 하스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 영어 내신이 2등급, 3등급이었고 3학년 때는 거의 1등급, 진로 선택 과목에서 원점수를 잘 맞아서 거의 1등급까지 올렸죠. 근데 이 학생들에 대한 비교과 준비를 잘해서 연대 하스 전형에 지방 일반고의 2.4등급이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1차 합격자 때도 이제 발표를 드렸지만, 한 번도 그 3등급대가 합격한 적이 없던 지역자사고에서 거의 4등급에 가까운 3등급 후반대인 학생이 고대에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이제 학생들의 내신 분포와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갖고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를 보면은 역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합격자 같은 경우 1등급 중반대, 거의 1.6에 가까이 1.6 전후인 학생을 갖다 이번 입시에서 1차 합격을 했죠. 이것이 대단한 거는 뭐냐면,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 누가 들어오죠? 서울과학고도 들어오고 뭐 경기고학고도 들어오고 다 영재고나 자사고들이 들어오죠. 근데 이 같은 학교에서 1.0대 1.0등급대인 전교 1등인 학생은 인서울의대,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인서울의대에 전부 다 불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거의 1등급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1.6 전후인 학생들이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 1차에 합격을 했죠. 근데 이제 아쉽게 서울대는 2배수인데 서울대 면접 전형에서 최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지만,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교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12대 1의 경쟁률에서 1.6 전후인 학생이 서울대 1차 합격을 했다는 것은 비교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서울대 치의학과의 수도권 국제고 2등급 후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요. 거의 좀 2등급 후반대인 학생이죠. 2등급 후반대인 학생인데, 이 학생은 서울대 치의학과를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인하대 의대에 최초 합격을 하였습니다. 인하대 의대는 15명이죠. 이번에 경쟁률이 얼마가 됐죠? 30대 1이죠. 근데 인하대 의대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하대 의대는 뭐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인하대 의대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영재고 학생들이나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뭐 외대부고라든지 상산고라든지 이런 자사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국제고에 거의 2등급 후반대인 학생이 인하대 의대에 최초 합격을 하였고, 서울대 치의학과에 1차 추합으로 합격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근데 이 학생들의 비교과를 보면은 되게 깊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뭐 인터넷 서칭할 수 있는 이런 탐구 주제가 아니라, 공부도 세포 생물학도 하고 유기화학도 하고 AP 생물학도 하고 뭐 깊게, 그러니까 심화된 학습 과정을 깊이 있게 나타냈고, 이 학생이 탐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깊이 있는 탐구 주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그 탐구 활동까지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렇게 깊이 있게 탐구 활동을 했다는 걸 대학이 믿을까?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그 공부한 학습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탐구 활동의 주제도 아주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이 다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자사고에 또 1등급 중반인 학생이 서울대 약대, 그래서 서울대 의학 계열에 저희가 8명을 합격을 시켰고요.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보면 1등급 초중반인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소비자학과에 이제 일반고에 1등급 후반인데,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거의 그 내신 등급이 거의 3등급 정도나 3등급 가까운 정도의 내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계적으로 올렸죠. 단계적으로 올려서 이제 1등급 후반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내신이 좋을 리가 없죠. 이 내신만 갖고는 서울대에 합격할 그 내신은 아니지만 내신의 상승 곡선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합격한 비교과를 보면은 오히려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었죠. 맨큐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시경제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게 공부한 내용들이 아주 깊게 나타납니다. 2학년 3학년 때도 경제 경영을 위한 수학을 갖다 대학 온라인 강좌를 듣고 공부한 과정이라든지, 또 이제 세법 입문이라는 책을 읽고 저희가 이제 세법에 대해서 공부한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예비 서울대 학생이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찾아 읽기도 하고, 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또 다른 책을 읽기도 합니다. 꼬리물기 독서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전내신인데서 합격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대부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평가의 주관점에 적합한 비교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문서적, 미시경제학 공부했죠. 1학년 때부터 맨큐의 경제학 책 읽었죠. 경제경영을 위한 수학이었죠. 그 다음 세법 입문에 대한 부분들을 읽었죠. 또 수학과 생명과, 수학과 경제학을 갖다 이렇게 연계한 탐구활동, 융합적인 주제를 나타냈죠. 뿐만 아니라 영어적인 내용도 굉장히 잘 학생부에 나타나 있죠. 결국 그랬기 때문에 내신이, 그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내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런 비교과로 서울대로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소고의 3등급 그러니까 중반 정도 되죠. 이 학생도 이제 건설한 경우, 원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공학을 갖다 합격을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뭐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서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걸 검증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사고의 3등급 이렇게 중반 정도 되는 내신이었는데, 내신이니까 사실 서울대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목표는 전기정보공학부였는데,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좀 건설환경공학이나 이쪽으로 낮춰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전기정보공학과 건설환경공학이 이제 달라 보이지만 그 근간은 다 기본이 뭐죠? 수학과 물리거든요. 수학과 물리를 갖다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탐구활동 정도에 대한 부분들만 3화에도 좀 나타낸다고 한다면, 수학과 물리를 깊이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전기정보공학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건설환경공학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시를 좀 해드렸고, 결국 그것이 주요해서 이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에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학생 같은 자소서도 굉장히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화된 학습 과정을 갖다 적었죠. 오히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이 전공 관련 활동을 적은 것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을 갖다 자소서에 나타냈기 때문에 이 학생도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의치한학 계열의 1차 합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쭉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렸고, 이렇게 이제 의치한학 계열에 대한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많은 합격자에서 이제 저희가 1차 합격이 한 60% 정도 합격을 한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60% 정도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보였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한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무슨 영향이 있었죠? 불수능에 대한 영향이 있었죠. 불수능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꽤 있었죠. 이번 저한테 오시는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내신 1.4등급 대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수시 1차에 다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시 1차에 다 합격을 했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다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불수능의 여파로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이제 불합격한 사례가 이제 좀 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천천히 넘기면서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대에 대한 부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충청권하고 호남권의 의대들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내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주로 학종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높은 위주, 내신 위주에 대한 성향을 많이 받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영남권 의대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는 물론 내신도 중요했지만 내신보다도 비교과의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여집니다. 1차 합격자. 근데 최종 합격을 보면 아까 서울대는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뭐 카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3명 보냈는데 다 1등급 초반,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역자사고에 1등급 중반, 이 정도인 학생이 됐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1등급 초반인 학생들이 됐고, 고대도 이제 되게 높았죠. 경희대도 그렇고. 연대 미래 같은 경우도 1등급 보통 이제 그 연대 미래 같은 경우 50%컷, 70%컷이 다 1.4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합격시킨 학생들 같은 경우 1.6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하대 인하미래 인재 전형의 의예과의 2등급 후반대인 학생. 이 학생이 이제 인하대에 최초 합격을 했고요. 가천대 가천의학과 같은 경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 내신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을 많이 안 된 거예요. 불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그러니까 비교과를 많이 보는 학교가 있죠. 예를 들면 가천대가 이번에 33대 1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에 이제 상산고나 외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십 명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전국 자사고 좀 외대부고나 상산고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전국 단위 자사고, 지방 그 자사고죠. 근데 이 학교에 뭐 가천대 가서 설명도 했고, 저희도 가천대를 추천해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가천대 같은 경우에 서류 전형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1단계 성적,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 하더라도 역시 뭐를 못 맞추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췄다 하더라도 1단계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췄다 해도 서류 전형 통과가 안 되면은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수능 최저를 갖다 맞춘 상황에서 서류 평가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33대 1의 경쟁률인데 가천대에 이제 그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2등급 후반대인 내신, 그러니까 외대부거나 상상고와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쉽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잘 간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광대 이런 데 같은 게 1등급 초반대였죠. 그죠? 근데 이제 경북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 1등급 저희가 한 후반 정도까지도 저희가 경북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영남권 의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좀 낮아도 비교과가 좋으면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 경북대 지역인재 전형 치예과 같은 경우 지방 일반고 2등급 초반대도 저희가 최초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영남권 의대는 비교과를 많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에이스 전형의 전국자사고,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상산고 학생인데 그 2등급 중반대인 학생이 이제 아주대 에이스 전형에 합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비 합격을 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은. 왜냐하면 예비 합격이 예비 번호가 다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2월 23일 현재 저희 합격생들이기 때문에 예비 번호 뒷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넣지 않고 예비 번호 앞부분에 있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학생들을 넣었는데, 이런 학생들을 다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림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50%까지 1.37인가 1.39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합격시킨 1차인 합격하거나 아까 최종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4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1.4, 1.6등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비교과가 좋으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뭐 지역자사고도 아니하고 오로지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7등급 때까지 합격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빅5 의대나 이런 학생들 같은 1등급 초반대 아주 뭐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은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가 되고 이랬지만 최종 합격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의외로 1.4, 1.5, 1.6, 1.7까지 이렇게 이런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 합격을 했기 때문에, 비록 이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갖고 의대가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의대는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학생들조차도 뭐냐면 비교과를 갖다 충분히 준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연대를 보면 아까 이제 의예과를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융합공학부는 이제 서울 자사고 3등급 중반이 합격을 했고 됐는데, 이제 언더우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언더우드, 아직 이제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예비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다 싫지는 않았죠. 근데 예비 합격자 빼놓고 이제 보면 이렇게 언더우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연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대인 학생이 연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언더우드, 하스나 IS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등급 한 초중반, 중반 정도 되는 이 학생, 서울고 내고 학생들 핫세에 붙었죠. 이 학교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넣었거든요. 아마 내신 중에서는 가장 그 수십 명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연대 핫세에 합격을 했고요. IS에 합격한 1등급 중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이 학생 강북 학생이거든요. 학교에서 중앙대가 적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강북 학생이니까 우리는 1등급 이게 중반이 아니라 사실 중후반인데 그 내신 갖고는 우리 학교는 대부분 중앙대 정도 간다. 중앙대 넣어라 그랬는데 제가 상담합니다. 그러지 말고 연대 IS에 넣자. 그 연대 고대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특히 이 친구는 영어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 연대 IS에 사실 이제 최초 합격을 했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지방 일반고 1등급, 2등급 중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학생 같은 게 지방 학생이죠. 그 영어 등급 2등급 3등급, 3학년 때 물론 올렸습니다. 심화영어 독해, 심화영어 이런 부분들을 1등급 가까이 올렸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하스를 목표로 하니까 계속 이제 동아리도 그 관련된 동아리를 했고 영어 관련 동아리를 했고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 원서 읽고 뭐하고 이런 거 갖다 끊임없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3학년 성적 올렸고 비교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우수하다라는 걸 갖다 영어에 대한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 나타냈기 때문에 원서도 읽고 뭐도 읽고 영어 능력 우수하고 이런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하스에서 지방 일반고 2등급 중반이었지만 이렇게 연대 하스에 최초 합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과를 갖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의대는 이제 요번에 되게 높았죠. 근데 그 고대는 높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당연히 전국 단위 자사고 2등급 중후반이면 이제 경영학과는 이제 잘 가겠죠. 근데 이제 고대 이제 가정교육과 지역 자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3등급 대가 고대를 간 적이 없는 학교예요. 그런데 3등급 후반 거의 4등급 가까이 이 학생이 가정교육과에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이제 화학과를 가려고 했던 학생인데 이제 학교를 갖다 이제 연고대 이상 가고 싶은 거죠. 지원하고 싶은. 그러려면 제가 학과를 좀 낮추라고 했습니다. 왜? 요즘 들어가면 다 복수 전공 되니까 학과를 낮추는데 이게 가정교육과하고 화학과하고 멀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학생부 종합이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과목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가정교육과에서 뭘 가리키죠? 식품영양학이라는 게 있죠. 식품영양학은 뭐죠? 그래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게 일반 생물학도 가리키고 일반 화학도 가리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화학과를 준비했으니까 화학 원투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고급 화학을 공부하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고급 화학까지 공부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먹힐 거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3학년 때라도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과 관련된 탐구 활동은 물론 일부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일부 3학년 때만 나타냈고요. 그래서 화학에 대한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이 학생부에 있었고, 그거와 관련된 3학년 때 가정교육과와 관련된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이런 이제 탐구 활동을 나타냈더니, 고대 가정교육과에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23일 현재니까 거의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연대 고대는 저희가 최초 합격자 기준인 거거든요. 아직 추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고대 같은 경우도 비교과가 좀 생명공학과의 지역자사고죠. 지역자사 2등급 초중반인 학생이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생명공학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등급 초중반이 이제 합격을 했고, 이제 경영학과. 근데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지방외고에 이제 3등급 초반대까지, 이런 학생들이 이제 3등급 초반대까지 이제 최초 합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초 합격, 바이오 시스템 과학부, 이런 데는 이제 내신이 좋은 학생이니까 1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물론 당연히 내신도 좋고 비교과가 좋은 학생은 잘 갔죠. 그런데 내신이,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설명해 드린 게 뭐였죠? 내신이 부족한데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들. 이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교과가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화된 학습한 과정을 갖다 공부하고 트렌디한, 그죠?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찾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탐구 주제나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잘 나타냈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연대 고대도 이제 추합까지 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때가 되면 이제 학교별로 분석할 때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학생부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제 시점에 반드시,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나요? 근데 내신이 반이면 또 역시 뭐죠? 비교과가 반이죠. 비교과를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에 반드시 심화학습하는 과정과 그리고 트렌디한 심화된 탐구 주제를 갖다 나타내서 심화학습과 심화된 탐구 활동에 대한 비교과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의 영광을 갖다 얻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로 극복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